자, 20년 시행 6월 평가원 27에서 31번 지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1문단 지훈아, 핵심은?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인데 어떤 통화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건 옛날부터 시행해오던 통화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 시간개념, 표시. 시간개념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항상 중요하다 그랬지. 바꿔내기가 쉬우니까, 그지? 전통적인이 옛날이니까 그럼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통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현대적인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항상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전통적인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금리 조정하는 거지, 그지? 그지?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 혹은 여기에서 나오지 정책금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통화정책은 지훈아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화정책의 목표 정책금리 줄치고 다른 말로 하면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줄치고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조건. 자,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어. 그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금리를 인상하면 사람들이 돈을 써요,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해.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어. 돈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치? 됐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통화량이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겠어. 그렇게 해서 경기가 어떻게 돼요? 진정이 돼요. 이해갑니까?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경기가 침체됐어. 그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반대로. 이해가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대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정도로 낮아졌어요.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30번 보기를 보면 이 통화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건 효과적이야. 그치?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금리를 낮추어서 저축하지 말고 소비 좀 하세요. 기업들 대출 받아서 투자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대출 받아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30번 보기에 나와 있지만 부동산,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치? 그건 보기에 있는 거고요.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가자. 정책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조건. 금리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신용공급이 어떻게 돼요? 축소가 돼요. 신용공급이 뭐예요? 쉬운 말로 바꿀게요. 대출해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금리가 비싸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용공급을 축소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신용공급이 확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요. 이자가 싸니까 많이 받아서 경기 활성화하는 데 쓰면 좋겠는데 주식 투자하고 뭐 아파트 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요거 반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그래서 신용공급을 확대한다.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1문단입니다.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1문단 내용 정리되었으면 2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보자 그랬죠. 그죠? 2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새로운 뭐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잘 모르겠어요. 자, 2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도훈아, 시작. 금융을 통화정책을 전달할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무엇에 대한 거냐? 또 나오네요.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거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어떤 거야? 금융 감독이 정책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에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어 미시 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 정책. 그러면 미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나온 게 미시건전성 정책인데 이 정책을 펼치는 목표가 뭐라고? 목적이 뭐라고? 이 정책의 목적은 뭐예요? 금융을 안정시키는 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 금융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융을 안정시키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금융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예요? 개별 뭐? 개별 금융 뭐? 개별 금융회사 뭐?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해야 돼. 얘가 부실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얘들이 튼튼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튼튼하려면 얘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으면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살아? 야, 고객들이 예금했으면 거기에다가 이자 고객들한테 돌려주는데 그럼 은행은 손해잖아. 은행은 어떻게 돈 벌어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기업에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지. 고객들한테는 2% 이자 주고 회사한테는 5% 이자 받으니까 은행은 돈을 버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고객들이 100만 원을 맡겼는데 내가 우리 은행이야. 고객들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이 100만 원을 기업에게 다 빌려줬어. 기업에게가 아니죠. 기업에 다 빌려줬어. 그런데 고객이 나 100만 원 찾아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게 없으면 은행이 부실한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 미시건전성 정책의 대표 사례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게 뭡니까? 미시건전성 정책의 대표 사례가 뭐예요? 최소한 개별 금융회사들아 니들 돈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 이게 최저자기자본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최저자기자본제도를 통해서 개별 금융은행들이 건전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미시건전성 정책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미시건전성 정책은 기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몇 번에서 나옵니까? 몇 번에서 물어봐요 이거? 28번에서 어떻게 물어봐요? 28번 발문이 뭐야? 기업과 니은. 그럼 기업과 니은 핵심어가 몇 개가 돼? 핵심어가 2개면 어떻게 하라고? 각각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라고. 그럼 미시건전성 정책하고 니은이 뭐야?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화정책은 어떤 통화정책이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이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문단
3문단 마무리해 봅시다. 무엇에 대한 거냐?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거다. 이 미시건전성 정책이 어떠하다라는 거냐? 넷째 줄입니다.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미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도나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원인. 그렇지. 금융이 돈이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차이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미시건전성 정책에 따르면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죠? 그럼 금융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단기적으로 미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짧게 보는 게 미시잖아요. 크게 보는 게 그것이고요. 이해가니? 계속.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금융은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두 번째, 시장이라는 게 엄청 효율적이거든. 우리 경제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공급이 많아. 큰일 났네? 큰일 나는 게 아니야. 공급이 많으면 다시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내려와요. 수요가 많아.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시장이 가격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지 마?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품 같은 거 안 생겨. 걱정하지 마.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계속.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미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갖출 수 있게 미리 예방주사 맞추는 거야. 그지? 그 예방주사가 뭐야? 최저 자기자본이지. 이해가니?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2문단이고요. 2문단 미시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 정책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나왔어. 그리고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걸 믿어.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미시건전성 정책이야. 됐어? 정리됐어? 그럼 3문단에서는 무슨 내용 나올까? 도훈아.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책이 나오겠지. 그럼 3문단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3문단 민수가 전통적인 경제학 이야기 또 나오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이원적 접근 방식을 쓴대요. 이원이라면 우리 예시문학 할 때 됐네요. 이원론 동일론, 그치? 이원이라면 구성 요소가 두 개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금융감독 정책이네요. 금융감독 정책을 펼쳐서 뭘 한다고요?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맞아? 금융감독 정책을 펼쳐서 금융을 안정시키고 또 어떤 정책? 통화정책을 펼쳐서 뭐 해요? 물가 안정. 이렇게 이원적으로 정책을 따로따로 실시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나온다 이제.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왜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거 전통적인 나왔을 때 얘기했죠. 시간 개념입니다. 2008년인가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시간 개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은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이 우세했네요. 그죠?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과 이후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이 미시, 이후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완화되어 경제 불안 현상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 밑에다가 뭐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접근 방식이죠. 이해갑니까? 이런 거죠. 미시 건전성 정책 이쪽이죠. 그죠? 맞아요? 이러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이 자동차를 경기 부양을 하려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띄우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저금리 정책이 뭘 유발하게 된 거예요? 저금리 정책이 뭘 유발했다고요? 버블을 유발했다고요. 그죠? 다르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믿는 시장 효율 가설에 따르면 버블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버블 생기더라고요. 이해 갑니까? 문제네요, 버블. 버블이 생겨서 금융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럼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왜? 통화정책의 목표가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였어요? 안정시키는 거라며. 근데 버블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시건전성 정책이 문제든가 아니면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안 되든가. 미시건전성 정책이 문제라면 미시건전성 정책은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야 될 거고요.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 안 되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책을 보태야 되겠죠. 이거는 후자 쪽이죠. 이해갑니까? 봅시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개별 금융회사가 덩치가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덩치가 엄청 커진 거야. 그럼 우리은행 하나만 하면 우리은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개별 금융회사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해가니? 그렇다면 개별 금융회사 하나하나만 예방주사 맞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예방주사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봅시다.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전의 새로운 위험을 등장합니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문제가 되면서 기존의 정책 밑에다가 미시건전성 정책이겠죠. 이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합치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결과 미시금융성 정책에 거시금융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금융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의 도움이 경제안정을 자,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었냐면 미시건전성 정책에다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 다음에 예전처럼 금융감독 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따로따로 펼친 게 아니라 이 둘이 어떻게 되게? 이 둘이 어떻게 되게? 상호 보완이 되게. 얘네들이 상호 보완을 해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안정된다고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3문단입니다. 이해가니? 3문단의 핵심 내용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방 어디 갔어? 그러면 민수가 5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봤으니까 이제 뭐 자세히 봐야 되겠어? 거시건전성 정책 자세히 봐야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뭐 생각 하나만 첫째 줄이 그렇게 시작되네요, 그죠? 5문단이 아니라 4문단이야. 4문단이고. 그러면 4문단으로 가볼게요. 강연아. 아니라 부정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야. 개별 금융회사 차원 밑에다가 미시. 이건 미시 건전성 정책이지. 거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야. 금융 시스템 차원이야. 계속.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거시 건전성이라는 건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은 물결무늬 핵심어죠. 이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 이게 목적이죠. 됐습니까?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주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거시 건전성 정책이 나온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가니? 계속.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이용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차별화 별표.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방적 규제를 통해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닙니다. 예방적 규제를 통해 건전성을 추구하는 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경제가 안정되어야 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아야 돼. 이건 미시와 거시의 공통점이에요. 이걸 차이점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니들이 읽을 때 내용 덩어리를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져오면 이런 실수를 해요. 내용 덩어리 전체를 가져오면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거죠, 이거. 미시가 개별 금융회사에게 예방주사를 마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거시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예방주사를 마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춰서 건전성, 그러니까 경제 안정을 가져오겠다라는 건 이건요.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공통점입니다. 이해갑니까? 여기서도 맞죠? 이해가니?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4문단 내용 정리합시다. 4문단의 중심 내용은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 미시 건전성 정책과 어떻게 다르냐예요. 이해갑니까?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5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 이제 마무리를 하려나? 그지? 마무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한계점 얘기해주고, 가치가 있으면 의의 얘기해주고, 혹은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죠?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근데 예측은 빗나가도 된다 그랬죠. 그지? 빗나가면 바로바로 수정하면 되니까. 예측이 빗나갔을 때 수정하면요, 그 수정한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기억되니까 더 좋아요. 알겠습니까? 5문단으로 가볼게요. 5문단 보영아. 것이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 금융 시스템 이어지네요. 4문단에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랑 경기 변동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하면 이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요, 경기 변동에 순응한대요. 이건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동그라미는 좋은 거, 세모는 나쁜 거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이게 세모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주제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지. 이게 왜 문제니? 우리가 1문단에서 했잖아. 경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과열돼서 올라가. 그럼 여기 수능에서 같이 올라가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경기가 땅 깊은 줄 모르고 계속 떨어져 나빠져. 그때는요, 같이 나빠져야 돼요? 끌어올려야죠. 그걸 부양이라고 하죠.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이해가니? 보세요. 즉, 경기가 호황일 때, 요거죠. 경기 과열. 경기가 호황일 때, 보영아.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자,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게 경기를 더 과열시켜버려요.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경기가 호황이네. 그러니까 막 소비가 잘 되고 막 물건이 잘 팔려. 그럴 때는 경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야, 물 들어왔을 때 노조 대출 땡겨. 막 대출을 더 땡겨요. 더 땡겨서 더 써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경기는 더 과열이 된다고요. 이 문제죠. 반면이니까 차이점, 별표. 불황일 때는 이 금융 시스템이 경기가 더 나빠지게 만들어버리겠죠. 경기가 불황일 때는요, 사람들이,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해주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이면 오히려 아씨 돈 쓰면 안 되겠네.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일본은요, 금리가 마이너스였는데도 오히려 저축하더라고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경기는 더 나빠져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기 대응 원칙자본 경기 대응,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자본을 만들자라는 제도. 이해가니? 이 완충 자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최저 자기 자본제도 맞죠? 그죠? 또 나오죠? 금융회사에 최저 자기 자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최저 자기 자본만으로 불안할 때가 있어. 언제요? 최저 자기 자본만 가지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일까요? 침체되었을까요? 쌤 봐봐. 쌤 봐.
내가 은행인데 고객님이 저 예금안도 돌려주세요 할 때 돌려주기 위해서 최저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해서 최저자기자본을 100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100억만 가지고는 위험할 수가 있어. 언제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침체되었을 때. 과열되었을 때는 기업들이 자꾸 신용공급 막 돈 더 빌려가려고 그러고 가게들도 돈을 더 쓰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요. 최저자기자본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완충자본이라고 해서 야 100억 더 쌓아도 이거 은행들 니들 더 쌓아도 이게 완충자본.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완충자본을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조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쌓아둡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이 완충자본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소비하려면 돈 필요할 거 아니야. 기업이 투자하려면 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대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요. 이 완충자본을 대출에 쓴다고요. 이해갑니까? 그때는 최저자기자본만 있으면 되고 완충자본을 대출해주면 돼요. 신용공급으로 쓰면 돼요. 이게 마지막 내용이죠. 정리됐습니까? 됐습니까? 지문 정리 끝났으면 문제 간단하게 볼게요. 문제는요. 오답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문제만 보겠습니다. 29번 베스트 10입니다. 10번째로 어려웠던 문제. 29번 재현아 29번 시작. 댓글을 할 때 보기에 A에서 D에 들어 보기에 A에서 D 줄치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이상 사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경기가 A일 때 때는요. B를 써서 완충자본을 C 하도록 하고 슬러시. 그럼 B에 들어갈 말은 알 수 있네요. 완충자본 나오는 건 미시예요, 거시예요? 거시죠. 그럼 B에는 확실히 거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몇 번 지울 수 있어요? 4번, 5번 지울 수 있죠. 그 다음 D에서는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미시예요, 것이에요? 그럼 D에는 미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1번부터 해보면 되잖아요. 1번 집어넣어서 읽어볼게요. 경기가 재영아 1번 집어넣어서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 건전성 정책에는 완충자본을 그때는 완충자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되고요. 그죠? 맞아요? 불황일 때는 사용하고. 끝났네? 1번이 답이네요. 됐습니까? 헷갈리는 선지 있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30번 베스트 2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 오답률이 거의 80%더라고요. 그죠? 윗글과 보기 줄치고 보기를 윗글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라 그랬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재민아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정책이 하는 관계에 대해 페이지 통화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이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둘 다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칭적일 텐데 이 통화정책이 경기 과열 때는 잘 먹혀. 그치? 경기가 과열해서 경기가 좀 내려와 이건 잘 먹혀. 그런데 불황일 때 경기가 올라가 이건 잘 안 먹혀. 그러니까 비대칭적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끈밀어 올리기 효과라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끈을 봐라. 여기 끈을 이렇게 내리는 건 잘 내려와. 그치? 근데 이걸 올리려고 그러면 이거 막 어려워요. 됐습니까?
통화정책은 보기의 둘째 줄입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인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효과적이잖아요. 비대칭 경기예요. 됐습니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미나 자, 경기 침체 줄치고 금리 인하 줄치고 요건 이해가죠? 경기가 침체했어.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죠. 그럼 대출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위축 줄치고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투자의 대상이 마땅치 않아. 이게 문제죠. 금리를 내렸으면 가게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다시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기업은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신용 공급이 대출받은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이해가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도치 않은 문제 줄치고 지문하고 연결하면 두 글자죠. 뭐예요 이게? 지문에서 자산과 관련된 의도치 않은 문제, 시장에 효율적으로 기능 못해서 생기는 문제 뭐예요? 버블 생긴다고요. 이해갑니까?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끈밀어 올리기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해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선지 재미나 시작. 끈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라는 것. 세 봐봐. 끈밀어 올리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보기. 끈밀어 올리기가 있다라는 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내리는 거,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인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건 어렵다. 이게 끈밀어 올리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줄치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 줄치고 밑에다가 경기 침체기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 밑에다가 신용 공급 확대 주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경기 침체기에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기에 신용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끈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신용 공급을 확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소비했어? 기업이 투자했어? 아니, 버블만 생겨. 그럼 버블 더 생기겠지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바른 대책이 아니죠. 이해갑니까? 이게 답이고요. 선지 5번 같은 경우는요. 답이 아닌데 38%의 학생들이 골랐대요. 왜 선지 5번을 골랐을까? 한번 볼게요. 선지 5번 민준아. 자, 통화 정책이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이 말은요. 끈밀어 올리기 현상이 있다면과 같은 말이고요. 또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라면 이것과도 같은 말이고요. 경기가 침체했을 때 부양시키기는 어렵다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니? 됐습니까? 계속. 정책금리 인상은 금리는 언제 인상해야 돼요? 금리는 언제 인상해야 돼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자, 끈밀어 올리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펼치는 통화정책은 잘 먹혀요? 잘 안 먹혀요? 잘 먹혀요. 그러니까 경기가 잘 진정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애들은 이걸 많이 몰랐을까? 끈밀어 올리기가 생겼으면 일반적인 거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일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정되는 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끈밀어 올리기가 생겼으니까 반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죠. 끈밀어 올리기를 정확히 이야기해야죠. 끈밀어 올리기라는 건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요. 경기 안정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높이면서. 이해가니?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게 힘들다는 게 끈밀어 올리기죠. 끈밀어 올리기는요. 밀어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리는 건 잘 내릴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끈밀어 올리기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지문의 내용과는 다를 거야. 근데 왜 지문의 내용과 똑같이 얘기하지? 이거 적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끈밀어 올리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리는 건 잘 되는데 올리는 게 잘 안 돼.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경제지문.